나스닥은 2.27%, S&P 500은 1.76%, 러셀 지수는 2.49% 상승하면서 시장이 불꽃 같은 돌파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지켜봤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며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크게 오른 점은 매우 반가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실적이 우수하고 기술적 모멘텀까지 보이는 종목들을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스닥이 거래량과 함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은 추세 추종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날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매수 기회를 주었고 상승을 이어갔는지 시장의 방향성과 리더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65분 차트를 보면 3월 10일부터 이어졌던 횡보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며 시작과 마감을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초단기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 것이며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항상 시장이 반전할 때는 나스닥이 먼저 방향을 틀어야 하기에 오늘의 흐름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7% 가까이 상승하며 전고점 대비 약 6.18% 하락만을 보이는 상태이고 오늘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승이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 돌파가 가짜 시그널이라 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 역시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섹터 로테이션보다는 실제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드디어 조정 구간에서 벗어났습니다. 3월 3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후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어진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 대비 9.98%의 하락 상태이고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추세 추종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자금을 다시 시장에 투입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저 역시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제 추세 추종 계좌에서 보유 현금의 약 20%를 매수에 사용했습니다. 소형주 역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나스닥과 S&P 500보다 앞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만큼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8로 이제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2월 21일부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한 투자자라면 이제 거의 수익권에 오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기준으로 주요 지수들은 단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추세 추종 투자자라면 보유 현금의 20에서 40% 정도를 점진적으로 시장에 투입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소형주만 조정을 겪고 있고 S&P 500이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앞으로 상승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라 말하지만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음에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장기채 ETF인 TLT는 상승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 초반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 기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 가격은 오늘 다소 하락하며 1월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명확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하락 전환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3차 돌파 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오늘 일부 매도했습니다. 금광주 역시 오늘 흔들렸습니다. 대표 종목은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는 자금이 금에서 빠져나와 성장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를 유지합니다. 금과 금광주가 흔들리는 흐름은 성장주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며 향후 자금 이동이 이어질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좋은 가격 형성을 보여줬지만 이전 지지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기에 여전히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 트레이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미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관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인 10%에 도달하면 매도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빅테크 친구들은 오늘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강한 상승을 보이며 한국 투자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오늘도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S&P 500 대비 성과가 좋은 순서대로 살펴보고 추세 추종 매수 시그널이 나온 두 종목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급락 후 횡보 그리고 돌파 시 매수 전략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늘은 팔란티어가 그 기준에 가장 먼저 부합하는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추세 추종 관점에서 훌륭한 진입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장 시작부터 12시까지 꾸준히 매수를 진행했고 비교적 큰 포지션을 잡았기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장 중간에는 확실한 돌파 흐름이 보이지 않아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추종 매수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메타는 4% 가까이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 주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로 해석하긴 이릅니다. 더 탄탄한 기반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빅테크입니다. 이렇게 강세장이 펼쳐지는 날에 하락하는 종목은 추세 추종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으며 당분간 관망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가가 약한 것이지 회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므로 그 점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약 3% 상승했지만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서 멈췄기에 추가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애플은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업 중 가장 먼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는데요. 실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글도 횡보 구간을 벗어나며 상승했지만 역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완벽한 돌파 흐름을 보였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수에 나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는 아직이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전통 가치주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배당금 관점에서만 접근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이었습니다. 모든 섹터가 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이미소비재,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하게 오르며 시장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상승의 거래량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단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1월부터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였던 제약주와 중국 주식에서 모멘텀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점을 공유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들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매우 유사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주식들의 상승 추세의 마무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헤지펀드나 기관 자금이 이 섹터들에서 점점 이탈하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리더 종목들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블록체인 ETF인 IBLC입니다. 차트를 보면 3월 10일부터 이어진 횡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ETF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개별 종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관련 리더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오늘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강한 매수 시그널을 보여줬고 거래량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매우 인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 종목은 리더 주식이 아니거나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상승 추세를 시작한 종목들이 많을 때는 이런 점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럼 오늘 추세 추종 매수 시그널을 보인 5가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어대시입니다. 지난주부터 꾸준히 주목해온 종목인데 오늘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며 추세 추종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며 강한 가격 상승 추세를 형성했고 지난 금요일에 터졌던 대량 거래는 아마도 내마녀의 날 영향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템퍼스 AI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모든 이동평균선을 가볍게 돌파하며 명확한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섹터의 테일은 에너지입니다. 오늘 역시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1월 27일 딥시크 영향으로 급락 당시의 시가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설 섹터의 로드입니다. AI 테마가 반등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도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과거 하락이 깊고 저항도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리더로서 오늘 강력한 돌파 흐름을 보여주며 단기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제가 오늘 추세 추종 계좌에서 실제로 매수한 6종목은 팔란티어, 더치브로스, 도어대시, 루브릭, 악타, 라이프타임 그룹입니다. 이 종목들은 실적이 우수해 블로그에 기업 분석글을 작성해 두었던 종목들이며 오늘 기술적 돌파가 발생하면서 빠르게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아직 완전히 추세 전환을 마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의 손절 라인을 설정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계좌에서 보유 중인 세 종목도 살펴보면 먼저 지브노브는 오늘도 2.91% 상승하며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티파이인데요. 오늘은 크게 오르진 않았고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되진 않아 약간 의심스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보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Garden Health입니다. 오늘 1.39% 상승에 그쳤지만 최근 하락장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 리더 종목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중 스포티파이와 Garden Health는 사실상 추세 추종의 매수 시그널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기 상승 추세가 명확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달간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주, 중국 주식, 금광주들이 본격적으로 약세 전환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자금들이 성장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에서 40% 정도의 자금을 시장에 재투입한 것은 좋은 판단이었고 앞으로도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저는 추세 추종 계좌에 점진적으로 자금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은 너무 고생하신 것 같고 트레이더분들은 당분간 상승 추세가 꼭 이어지길 바라지만 만약 아니라면 바로 손절할 수 있게 준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